네, 오늘 2부 여성의 소자본 코너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도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업을 할 때 적성에 맞는 업종에 창업을 한 분들이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 한 분이 옷가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옷가방이 밤에 장을 보면 무지 무겁대요. 네. 엄청 무거운데 그거를 몇 개씩 보따리를 지고 다녀도 하나도 안 힘든데 명절 때 돼서 장 봐서 시장 가는데 왜 이렇게 무겁냐고 짜증을 막 내고 그건 네. 보면은 훨씬 자기에 맞는 거를 하게 되면은 오래 할 수 있고 또 피곤하지도 않고 네. 그만큼 노하우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더 높게 적성에 맞는 업종을 창업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나린 창업경영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업해서 입지가 차지한 비중은 굉장히 크죠. 네. 사실 소자본의 창업의 경우들은 이제 보통은 자본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B급 상권에 들어가서 유동인구도 얼마 없고 이동하기 힘든 곳에 주로 많이 창업을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고객을 표적화해서 거기에 맞는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그 B급 상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A급 상권에서 2층이나 지하를 들어가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창업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창업에 꼭 필요한 그런 마인드와 어떤 팁을 또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오늘 오프닝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최근 우리나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시골에서는 노는 땅과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회 문제도 대두되기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와 같은 이해 충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농촌에서의 노는 땅을 이 도시민들이 그 농사를 짓게끔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뜨고 있는데요. 네. 삭막한 도시를 떠나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농촌의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진행이 되는데 텃밭 연계 사업 서비스는 꼭 필요한 현재 우리 사회의 사업 아이템이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터와 문화를 연결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실상 사용하지 않는 땅이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을 해서 생산적인 용도에서 전환을 시키고 노는 땅을 가진 사람, 일손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재배를 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연결시켜서 유유 토지를 말 그대로 가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인 오늘은 유휴농지 텃밭 연결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아이템은요. 휴경농지 텃밭 연결 사업 서비스입니다. 생소하시죠? 그런데도 굉장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아이템인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좀 더 집중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서비스의 특징부터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민들한테 농지를 임대를 해서 도시민들은 그 농지를 이용해서 텃밭처럼 사용을 하면서 자기의 농작물도 가꿔서 먹고요.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를 찾아 농작물을 가꾸게 되다 보면은 여가 생활도 즐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거기서 충분히 힐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돈도 되고 건강도 챙기고 그런 요건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보게 되면은 네. 그 몇 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96년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된 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요. 그다음에 네. 이제 60세 이상 고령으로 농지 소유했는데 이용 기간이 5년 이상 이렇게 가고 있는 농지. 근데 이들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농협을 통해서도 접수가 된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농협하면은 농협에서 그 회원들도 모집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주말 농장을 이용할 그런 사람들도 모집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그다음 관리 대행까지 맡아주기 때문에 농지 있는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시면 수입도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조건들이 있군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창업 형태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군가에는 이제 무성한 잡초만 있는 땅이긴 하지만 네.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가족의 먹거리를 평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땅이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단순의 중개 개념을 넘어서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품종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또는 농작물에 대한 관련된 교육 그리고 생산된 그 수익에 얻어진 것에 대한 농작물 수입 배분이나 또 생산품에 대한 판매 등을 통해서 사업 범위를 여러 가지로 확대해 가면은 결국은 도움이 되는 운영 형태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네. 크게 이제 개인의 창업 형태와 기관의 창업 형태로 크게 나눌 수는 있는데 네. 개인이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던 주말 농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 형태하고 비슷하면 되는데 개인이 크게 하는 경우는 이제 대형 땅을 임대를 해서 경작도 대행을 해주고 하는 형태가 있고 또는 개인들이 하는 형태는 주로 남의 땅을 중장기로 임대를 해서 도시민들한테 체험장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데 네. 실제 임대료보다는 그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휴게실과 농담 센터까지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이 소개해드린 것은 이제 기관이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네. 농협에서는 주간 사업인데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말 농장은 도시민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즐기면서 말 그대로 농지를 찾아서 농작물을 하는 그런 어떤 주말 농장 개념이고요.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주말 농장만 갖추고 있어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은 네. 농협에서 홍보라든지 회원 모집 그리고 현장 관리까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창업할 때는 개인과 기관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도시에서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 바로 앞에서도 텃밭을 가꾸면서 상추도 따먹고 그런 풍경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과연 이렇게 약간 도시를 지나서 우리가 내려가서까지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까지 들어간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냐,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런 데서 쌀 같은 것도 길러서 먹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범위가 어때요? 농사에 그렇게 벼농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농작물을 뭐 몇백 평 단위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시내에서 하는 거는 도시 텃밭 개념이고 네네. 유유농지를 하는 거는 그 농지를 자기 땅을 아니 상속받은 땅이라든가 아니면 장기로 렌트를 네. 해서 빌려서 네.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땅이 그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 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철토청 부지 같은 것들도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비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간에 그래요. 메트로하고 네. 상의를 하면.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범위가 상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쌀이나 보리 이런 것까지 가면은 정말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내가 직접 경작한 쌀로 밥을 먹게 된다면.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전체 규모로 보면은 도시 텃밭을 말씀드리면은 행정자치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체 이제 정원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연 한 35억 원이 투입됐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되고 있고 2012년 7월 기준으로 보면은 도시 텃밭 규모가 2010년에는 30만 평. 그러니까 네. 12년에는 160만 평, 굉장히 많이 늘었죠. 와. 그다음에 그 인구, 참여 인구도 10년에는 15만 3천 명인데 12년에는 76만 9천 명 정도가 돼요. 네. 한 5배 정도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참여 인구를 보면은 한 8만 4천 명이 나오고요. 부산에는 한 1,600명 이렇게 나오고, 경기 일원에는 14만 700명 이렇게 굉장히 많고, 서울시 자체에서 이제 자신이 텃밭을 가꾸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나 자료 나온 거 보니까 한 70만 명 정도는 한다. 근데 그래요? 설문조사 한 군데서 한 거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도시 네네. 텃밭에 관심이 있냐, 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1 정도가 충분히 하고 싶고 또 현재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정말로 앞으로가 더 희망적인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위험 요소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 위험 요소들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토지 제공자와 수요자를 안정적으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겠잖아요. 그죠? 네네. 그 수요를 얻지를 못하면 어차피 사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유지뿐만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를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도시
근교에서 접근성이 좋은 입지 조건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네. 사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가까워야 되겠고요. 주말 농장의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1시간 거리 이내가 굉장히 좋겠고요. 네네. 주변에 산이나 계곡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놀이를 갈 수 있는 곳, 또 주변에 관광 휴양지가 있어서 많이 찾거나 또는 지역 그 생산품들이 생산되는 곳이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생산을 하고 나면은 결국은 소비자하고 생산자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공동체로서 서로 품앗이도 하고 상부상조를 도모해야 되는데 네. 실상이 이제 한산했던 그 어떤 지역 공동체 마을 장터가 그걸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살려서 장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농산물을 지었잖아요. 네. 팔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판매하는 조합과의 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 조합들과 연계해서 직거래 장터나 또는 농민시장 직거래나 그리고 길거리 가판대 요즘 많이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우편 판매나 또는 인터넷 판매 그리고 농장 직접 판매나 또는 농산물 직배달 등의 직거래 농업을 도입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전부 다 농촌 생활을 못하는 도시민들이다 보니까 네. 친환경 도시 농법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농작물 이외에 그 정원을 조성하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굉장히 할 일이 많긴 한데 이 알려주신 요 내용대로만 하면요 거의 완전히 성공할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이런 부분들만 다 갖춰진다면은 너무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이 창업에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우선 내 땅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창업비가 안 드는 거죠. 그죠? 땅을 갖다가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땅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 근교에서는 구마다 자치구에 이제 담당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청와를 몇 군데 하는데 서울시 근교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이라든가 1시간 반 거리로 네네. 멀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정도 거리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평당 임대료를 따진다면 3.3제곱미터당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럼 네네. 1,000평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게 다 내 수입이 아니고 거기서 네. 뭐 농자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한 40에서 한 60% 정도가 순수익으로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네. 그 부분에서 좋고 자기가 장점은 뭐냐면 다 남만 주는 게 아니고 자기도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일부를 갖다 먹고 동네 나눠주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쌓고 건강도 쌓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 좋은 면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본의 경우를 좀 보니까요. 일본에는 중산층들이 관심사가 이쪽으로 대폭적으로 늘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동경의 네. 한 사례를 보니까 월 15만 원이면은 야채 사다 먹어도 15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15만 원을 내고 자기가 텃밭을 일군데요. 네네. 그게 한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 뭐냐면 새로운 레저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농사 지면서 정말 건강도 챙기고 이런 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300부자 정도 하는데 아주 성업적으로 움직인다 그랬고 그래요? 연간으로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내면서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형이라든가 아니면은 텃밭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간에서 있는 거는 상자형 텃밭이 나왔더라고요. 상자형 텃밭도 나오고 그다음에 상자가 층층이 쌓여서 아파트형도 있어요. 그 상자 한 그래요? 개가 8,000원에서 12,000원. 네. 또 바퀴도 달려 있어 갖고 쉽게 움직이고 베란다에서 키우려고 그러면 흙이 떨어질까 봐 했는데 천보자기가 돼 있어서 흙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면에서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정말 내 돈을 들여서 바로 창업하기보다는 있는 땅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땅 찾는 게 관건이지만 찾아지면은 장기적으로 렌트를 하셔서 네. 거기서 수익도 얻고 내 건강도 챙기고 힐링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창업 비용 하면은 어떤 땅을 골라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가격대가 많이 차이가 차이 날 많이 수가 나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들 유념하시고요. 또
또 뭐 꼭 땅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 거기에 따른 비용까지 좀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될지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아까 창업 형태에서 이제 개인이 하는 주말 농장과 농협에서 기관에서 하는 것을 두 개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그 사례별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네. 개인이 하는 주말 분양 사업은 직접 한다면 부동산 임대업만 내면은 사업 등록증 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주방 농장은 통상적으로 이제 33매대저고 3.3매다저고 이게 한 평이라는 기준이죠. 보통은 5천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그 분양료를 받는데 분양하고 나서 평균 15,000원 정도를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 1,000평짜리 받을 경우는 연간 1,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실제 이제 사례를 보면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대로 가지고 있는 전철역 인근의 그린벨트 밭 1,000평을 분양을 했는데 주말 농장으로 분양을 해서 현재 연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지금 이제 내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진주에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새로 난 아파트 인근에 1,000평을 주막농장으로 분양을 해서 현재 분양료는 2천만 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씨앗이나 또는 농기구, 거름 그와 같은 판매 대금하고 그리고 경작 대행비를 또 받고 있어요. 만약에 못 오는 경우는 네네. 그 대행비에 포함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가까운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농협에서 주관한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투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내 땅만 있으면은 신청만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농협에서 1년 계약을 해주는데 통상적으로 1,000평 규모로 해서 연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약료가 나온 걸로 수익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익이라면은 꽤 괜찮은 사업 아닌가요? 네, 특히 땅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해야겠네요. 사실은 일반 네. 창업은 투자비가 많이 드는 대신 네네. 요건 투자비가 없이 말 그대로 뭐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휴경 농지 텃밭 연결 사업 서비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창업의 어떤 성공적인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가능할까요? 그 도시 텃밭을 하는 경우는 하는 데를 찾기도 쉽고 나름대로 계속 인구도 늘어가고 그러는데 유휴 농지를 활용한 이 텃밭 사업 주말 농장 이거는 중요한 게 땅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는 그린벨트라든가 국유지, 시유지, 철도부지 뭐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땅을 사놓고 거기서 농사 안 짓고 있는 그런 노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고 네네. 그 땅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땅 갖고 있는 분들이 매개체가 도시 텃밭 그 정도만 하지 말고 그 땅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네. 사람을 찾아달라 이런 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참 컸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질 않아서 아. 땅 찾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네네. 중요한 거는 내 땅에 있는 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말 품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농협에 있는 데를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월 뭐 5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연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은평구에서 하는데 한 군데 봤더니 연 2만 원을 받더라고요. 아, 200구자를 그래요? 했는데 순식간에 경쟁률이 4대 1이었대요. 연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냥 즐겁게 그걸 농사를 지면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한번 회원으로 들어가서 먼저 해보시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내 옥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베란다. 그다음에 동네에 조그만 아파트 부지 그런 데 있는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농사를 먼저 지어본 다음에 땅을 찾아서 그다음에 이제 불화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까지 연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 이제 에코 사업으로 결국은 변화되고 있는데요. 네. 가족들이 앉는 먹거리를 도시 농부가 직접 재배를 한다는 거죠. 사실 노인의 일거리라든지 정서 순환 부분에서도 도시민의 삶의 질을 원하는 그런 마인드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양 원장님 원장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서울 등지에서도 사실 도시 텃밭이나 또는 옥상 농원도로에서 도시동 네. 농사를 짓는 분이 한 7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요즘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도시 농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사실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런 열풍을 타고
퇴비나 농기구, 상자 텃밭 등 그러니까 후방 산업이 같이 따라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장터와 문화, 패션 등이 접목되는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는 수직 정원이나 지렁이 농장이나 말 분뇨로 만든 퇴비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도 계속적으로 이 도시 사업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농해 소득 창출인데요. 사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작물을 팔기는 이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네. 얼마 전에 사례로 해서 이제 한 마을을 발효 마을로 한번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 경우가 있는데 네. 거기는 목적이 뭐냐면 농산물을 지어서 발효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노는 그 농지를 이제 주말 농장으로 분양을 했어요. 네. 이게 그분들이 찾아오는 목적은 말 그대로 와서 발효도 배우고 그 농작물 재배하는 방법도 배우고 네. 거기에 대한 발효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전에 4대 1이라 했지만 거기는 넘어서 7대 1 정도가 될 정도로 신청이 많았었는데 그래요. 결국은 이제는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이런 가공, 판매 체험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농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성공 요인으로 발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미 많이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후속 아이템들이 같이 유행을 이제 가고 있는, 같이 잘 팔리는 그런 형태여서 예, 뭐 퇴비나 농기구, 상자 텃밭 이런 건 이미 잘 팔린다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무슨 농사 패션 뭐 그런 것들 좀 유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현재도 지금 현재 패션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주말이면 다 가서 농사 짓고 있으면 그럴 때 네네. 필요한 것들 이제 더 유행을 하겠죠. 어쨌든 요즘 굉장히 잇 아이템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반짝 이러다 말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휴경 농지하고 도시 텃밭에 대한 비전을 전망을 본다 그러면은 네. 그 중소도시까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 국민의 91%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네. 도시는 굉장히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여가가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도시 탓밭이나 아니면은 휴경 농지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든 한 달에 2번을 가든 네.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대요.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어디 찾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 기능, 그러니까 병원에서 연계되는 것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런 쪽을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체험학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그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뭐 치즈마을 같은 데는 치즈 공방 같은 걸 해서 애들이 10,000원을 내고 거기 가면은 점심을 먹게끔 해주고 뭐 이런저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마을 주민들도 거기에 굉장히 동화돼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정화 식물 같은 것도 키워서 할 수 있고 또 외국 같은 데 이렇게 출장 다니다 보면 옥상에 굉장히 텃밭이 잘 돼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전기요금 냉난방비가 굉장히 절감되고 거기 걸 따서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더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톱밥이 활성화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고 있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직종도 새로운 직장이 생기겠죠. 원예치료사 이런 거 괜찮죠. 네네. 예, 그런 직종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저희가 전망 이야기까지는 안 나봤고요. 자 오늘 휴경농지 텃밭 연결 사업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요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아이템인 만큼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